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으로 처리키로 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정도 무산됐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혁신 성장이 필수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혁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의 두 축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지금 필수인데 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기대했던 규제개혁 법안이 처리가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려했던 대로 이제 국회 통과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그동안 혁신 성장은 이제 말뿐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제 비난이 있었고,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본회의 상정조차 이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으로도 이제 여야 간 대립과 이제 여당 내에 이제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제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고 4차 산업기술은 이제 중국에마저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생 법안과 이제 규제 개혁 법안은 이제 하루빨리 이제 통과를 해야 하는 법안들입니다. 예. 그 이번 달 초에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이제 8대 선도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많은 예산을 지원할 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네. 정부 청사진만 보면 이제 당장이라도 경제가 이제 활력을 되찾을 것 같이 이제 보여지는데 막상 이제 현실에 들어가면 이제 민간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규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형정보법 이제 이런 것을 합쳐서 이제 개망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망신법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 이용에 과도하게 이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한 발짝도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기술이 이제 그 4차 산업기술에서 이제 선도적인 이제 위치를 구축하는 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규제 개혁은 이제 반드시 빨리 이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 1호 법안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가 또 대립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자동차 속도를 말의 속도보다 못하게 하는 이제 영국의 이제 붉은 깃발법을 이제 예로 들어가면서 전사 분리 규제를 이제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랬었죠. 그 여야가 이제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이제 갈등을 빚는 바람에 이제 국회 통과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임 장관에 대한 이제 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한 연말이나 돼서 이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재 이제 4%에서 이제 34%까지 이제 완화하는 데는 이제 여야 간 의견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그 산업자본 기준을 두고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제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배제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모든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금융위에서 대기업의 자격 조건을 대해서 이제 걸러내면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배제하거나 10조 원이 넘더라도 IT가 주력 산업인 경우에는 이제 예외를 두자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제한을 조건들을 붙인다면 특정 기업의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을 쓴다 이제 이런 비난을 면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적 추세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은산분리는 말 그대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선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작용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은산분리를 이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불법 대출을 통해서 은행에 이제 예금들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재벌의 이제 사금고화를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러한 이제 부작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이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대주주의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이제 보안 장치를 이제 함께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이런 보안 장치가 있더라도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안 장치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이제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불법 대출은 금방 이제 노출이 되고 금융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주주의 주식 제한만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 1,500조에 달하는 이제 가계 대출의 이제 부실화를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인터넷 은행이 이제 발전하면 오히려 이제 가계 대출에 이제 건전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담보대출과 같은 이제 과거의 이제 신용 평가 대신에 이제 IT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신용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금리 시장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제2금융권의 이제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오히려 이제 건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서비스하고 매기 효과와 같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의 편익이라든가 후생들이 오히려 이제 상당히 향상이 될 거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법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최저임금 논란 이후에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여야의 접점이 이루어지면서 당초에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계약갱신권 청구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데 여야가 또 합의까지 했는데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여야의 대립으로 이제 민생 법안이 이제 이렇게 무산되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여야 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혜택을 하자는 데는 이제 큰 의견 없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규제 완화법을 이제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이제 패키지 딜에 이제 원칙에 걸려갖고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안이나 법률들을 이제 한데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이제 방식이 패키지 딜인데 지금까지 이제 관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패키지 딜은 이제 철저한 그 법안을 심사하는데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여야 간에 이제 흥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법안에 걸려서 이제 다른 이제 합의가 끝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한꺼번에 이제 무산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무산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당의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들을 연결을 시켜갖고. 국회를 이제 올스터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패키지 딜에 걸려서 이제 이런 이제 다른 민생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 피해가 이제 국민들에 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이러한 패키지 딜 이런 구시대적인 이제 제도는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위한 행보를 또 이어갔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 활용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개인정보 규제와 연관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좀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뛰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말씀한 것 같이 우리 혁신 성장의 미래는 데이터에 있다고 이제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이제 서비스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등의 사례에서 이제 보듯이 데이터와 IT 기술이 이제 융합을 하면 새로운 산업이 이제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데이터 산업으로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빅데이터 시장 규모를 보면 현재 한 6.7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빅데이터가 이제 기업이 이용하는 율도 이제 7.5%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이제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이 이제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이제 63개국 중에 56위로 최하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규제 강도도 이제 44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규제 강도는 OECD에서 최하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고 높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은 이제 개인 정보 등 각종 이제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서 AI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조차 이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이제 글로벌 핀테크 강자들이 국내 시장을 전부 이제 점유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입법에 줄줄이 막혀 있는 상태죠. 벤치마킹할 해외 좀 사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허용, 후규제 이제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특정 기술과 특정 산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의 기술 간의 융합을 저해하고 이제 새로운 그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하고 혁신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제 처리한다든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후 규제 책임 제한을 이제 강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면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인데 비식별화되거나 이제 암호화된 뭐 이런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포괄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제 이거를 유출한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강한 규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이제 이렇게 잘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이제 지금 중국이 상당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낮추다 보니까 IT 핀테크의 이제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제 드론 산업도 세계에서 점유율이 1위인데 이렇게 이기게 된 데에는 이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 완화 순위가 137개국에서 이제 95위에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규제 공화국이라는 이제 오명을 이어간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